록가수가 꾸민 고등학생 건성이는 학교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그런 건성이에게는 정반대 성향의 아버지가 있죠. 근데 너 마중 안 나가도 되겠냐? 아 됐어. 한두 번이야 마중을 나가지. 오랜만에 외국에서 돌아왔다던 아버지는 왔어? 무슨 독립운동하다 잡혀 들어갔어? 독립운동을 하다 온 마리화나 중독으로 깜빵에서 15년이라는 형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거나 먹고 다신 대마초 하지 마. 세상을 대충대충 건성으로 살라고 아들의 이름까지 건성으로 지어버린 이 아버지. 학교 안 가니까 부잣길이 나들이도 하고 좋지 않니? 다들 학교 가고 직장 가는데 퍽이나 좋겠어. 딱 봐도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일반적인 아버지상이 아닙니다. 한 달에 7만 2천 원 갖고 못 사니? 아버지 태수는 매우 낙관적인 자유인의 모습으로 돈 안 벌어도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책임감이나 경제관념은 당연히 없을 뿐더러 아들에게 여자 걸그룹의 포스터를 구해달라고 부탁한다던가 어서가 쟤네들 사진이나 화보집 같은 거 구할 수 없니? 약쟁이들은 몸이 부실해서 내가 입이 까다롭잖아. 보통 사람들보다 잘 먹어야 된다고 반찬 투정을 하는 등 위스키 같은 건 없니? 철없는 아버지의 표상입니다. 이런 아버지 덕분에 일찍 철이 든 아들 건성은 요즘 시대에는 록가수도 대학을 나와야 한다며 대학 진학의 꿈도 꾸고 있죠. 그런데 그런 건성이를 보며 응원을 하지 못할 망정 태수는 오히려 열심히 사는 것보다 하루하루 천천히 음미하며 사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란 건 말이야. 놀 거 다 놀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는 거야. 건성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아버지가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두 부자 사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을 때 어느 날 의문의 여자가 이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갓난아이를 데리고 말입니다. 뒤늦게 집에 돌아온 태수는 의문의 여자와 갓난아이를 보고 건성을 의심하게 되지만 쟤네들은 누구시니? 사실 이 여자는 건성이 아침에 길을 걷다가 불량배들에게 돈을 뺏기고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말이라는 이름의 미혼모입니다. 아니 이 나쁜 년아.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어제 확 뒤지기 전에 집 나왔어? 그런데 이 여자 호의에 감사하기는커녕 밑도 끝도 없이 갈 곳이 없다며 재워달라고 하는 거죠. 천성이 착한 건지 호구인 건지 건성은 선뜻 거절을 못하고 일단 하룻밤을 재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건성은 마리를 내쫓으려 하지만 오히려 아버지 태수는 세상에 친절이 부족하다며 갓난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마리와 그의 아이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정성스럽게 돌봐주며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봐봐. 이 집에서 내가 나가길 바라는 건 너 하나밖에 없어. 아저씨하고 나하고는 네 의견에 반대거든? 2대1이야. 그럼 됐지? 그렇게 태수를 등에 업은 마리는 은근슬쩍 이 집에 눌러앉게 되고 이들은 가족 아닌 가족의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죠. 생각보다 마리는 집안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해서 태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태수의 생일까지도 대신 챙겨주며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마리를 보며 건성이도 점차 마음을 열어가게 되죠. 가끔 이런 썸도 타고 말입니다. 얘들아 미안. 이렇게 식구가 늘고 입이 늘었으니 돈은 더 필요하게 되었고 마냥 배짱이로 지내던 태수도 건성의 등살에 못 이겨 돈이란 걸 벌러 나가게 되죠. 이제 나왔으면 뭐라도 해서 돈 벌어야지. 사실 태수는 왕년에 잘 나가던 포크록 가수였습니다. 현재는 월 7만 원의 저작권과 자신이 불우이웃이라며 자신을 돕는 부루버스킹을 주최하는 상황이지만 이 음악이라는 것은 태수에게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 건성과 소원한 부자 사이를 치유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죠.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어쨌든 태수는 자신의 적성을 살려 단란한 주점의 밴드로 취직을 하게 되고 그 주점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옛 친구 만철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태수와 만철의 악연은 건성의 어릴 적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건성이 어릴 적 태수가 배태수와 풀립들이라는 그룹으로 인기의 절정을 달리고 있을 시절에 태수와 밴드 멤버들은 대마초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때 누군가의 밀고로 그들은 잡혀가게 됩니다. 밴드는 당연히 해체되었고 더 큰 문제는 대마초에 함께 손을 대었던 태수의 아내까지도 경찰에 쫓기게 되어 경찰에 잡히기 직전 태수의 아내가 옥상에서 투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건성은 태수가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가족의 울타리를 해체시켜버린 장본인이라 여기게 됩니다. 또한 대마초에 대해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되죠. 그런데 배태수와 풀립들이 해체한 이후에도 태수는 아직까지 시골에 숨어 대마초를 재배하는 멤버들과의 왕래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건성은 태수가 다시 대마초에 손을 댈까봐 노심초사입니다. 우리 둘뿐이라서 너무 행복하다. 해야지. 그래,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사실 건성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마리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건성이에게도 행복이 오는 것 같았지만 결국 태수는 다시 대마초에 손을 대게 됩니다. 심지어 대마초를 피우면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다는 태수의 말에 마리까지도 호기심으로 대마초를 피우게 되죠. 이에 격분한 건성은 아버지와 크게 다투게 되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결국 선을 넘는 말까지 하며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내가 없어져 줄 테니까 마리도 마약 중독자 만들어. 대충이도 나이 들면 그렇게 만들고 엄마한테도 그랬잖아. 나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그 길로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태수가 대마초를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건성아. 감옥에서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불치병에 걸려 곧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던 것이고 대마초는 그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선택이었죠.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죽나요? 그렇게 끌려간 경찰서 유치장에서 태수는 쓰러지게 되고 그동안 너하고 대충이 때문에 즐거웠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이로 인해 이 사실은 밝혀지게 됩니다. 아버지 곧 죽으니까 좋겠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건성은 죄책감에 아버지에게 사과를 하고 병신아. 올해는 3.1절 특사 없었어. 불행 중 다행히도 태수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만철이 태수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게 됩니다. 어디 가니? 옥만철 씨 곧 오기로 했어요. 만철아. 태수야, 괜찮아? 응, 안 괜찮아.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 경과가 너무 진행되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판정 아래 남은 시간을 건성과 요양을 하게 되었고 어릴 적 태수의 아내와 자주 찾았던 추억의 여행지로 건성과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부자는 서로의 속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동안 말 못했던 서로의 마음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며 넌 항상 네가 할 일들을 잘해왔어. 기특하게도 일찍부터 철이 들었지. 태수와 건성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철없는 아버지랑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일찍 철든 거야. 선물이야? 그리고 태수는 아들에게 직접 작곡한 곡을 선물하며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번 해볼래? 태수의 제안에 건성은 기분 좋게 연주를 시작하지만 아들의 연주를 다 듣기도 전에 태수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가족이라고 했던가요? 각자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또 하나의 가족으로 나아가는 영화 아버지와 마리와 나였습니다.